지금 영상 클릭한 분들은 현직 학원장님들 혹은 예비 학원장님들이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용TV 조은수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현재는 마케터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는 학원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원장님들이 있고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대부분 고민이 똑같아요. 바로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최근에도 학원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던 한 지인 원장님과 소통을 했고, 그분께서 학원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강사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서 퇴원생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강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원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원장님들께서 학원을 시작하실 때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는 이유가 어떤 내가 A부터 Z까지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다 짜서 고민할 필요 없이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내가 올라타서 잘 운영하면 되니까, 그리고 본사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도와주니까 가맹을 해서 일정 비용, 시스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프랜차이즈 장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강사 의존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장님들께서 그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전면에 내세워서 광고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학원은 원장님의 학원이 되어야지 그 프랜차이즈 소속 학원을 너무 강조해서 홍보를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프랜차이즈마다 그 규정이 있잖아요. 뭐 학원도 내줄 수 있고 교습서도 내줄 수 있고 공부방도 내줄 수 있고, 요즘은 걸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같은 프랜차이즈 간판을 단 학원들이 뭐 두세 개 정도는 기본이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이 프랜차이즈를 너무 강조해서 내세우시다 보면 다른 주변의 학원이나 공부방, 교습소와 어떤 나의 차별점이 없어지게 돼요. 물론 근처에 그런 학원들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자주 노출되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고 고객들한테 많이 인식되고 각인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장점이 있지만, 이분이 그러면 이제 이 프랜차이즈를 결정을 했어. 그랬을 때 우리 학원으로 와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더 전면에 내세우셔야 되는 건 나라는 사람이 왜 이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성, 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지, 원장님만의 명확한 교육 청약 철학과 방향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의 방향성과 맞아서 이 프랜차이즈를 제가 선택했습니다가 돼야지, 이 프랜차이즈가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변경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재비가 너무 올랐다거나 아니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운다거나,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시험 대비를 시켜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 프랜차이즈 교재만 시켜라라고 한다면 그런 가맹을 계속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우실 거잖아요. 자,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선생님이 새로 이제 구인이 되면 그분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정권을 주시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선생님들이 물론 저랑 오래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쓰면서 우리가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이유는 어떤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싶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권을 줘버리면 같은 교재라고 해도 이 사람이 수업하는 방식에 따라,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내용에 따라서 수업의 방향성이 정말 달라질 수 있고, 강사가 바뀔 때마다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될 거예요. 플러스 강사가 바뀔 때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교육의 방향성은 원장님께서 끌고 가는 게 맞다. 물론 우리 학원이 너무 대형 학원이에요. 막 몇백 명씩 다니는 굉장히 큰 학원이면 사실은 강사에게 어느 정도 이제 자율성을 좀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원장님께서 짜고 가시는 게, 여러 가지 이런 강사가 교체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퇴원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강사의 손을 많이 탄다고 하죠. 선생님의 터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교체가 되면 이제 수업 방식이 바뀌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새로 선생님 바뀌었을 때 그동안 내가 뭔가 좀 못마땅한 게 있었어. 그동안 불만이 있었는데 선생님 바뀌면 그때 약간 핑계끼리 아이들이 사실은 퇴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원장님만의 강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에 가게 되면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해보건데 프랜차이즈 교재로 사실 전체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하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학원만에 개별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 바뀔 때마다 가장 어떤 뭐라고 할까,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저는 영어에서 문법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강의를 맘먹고 찍으시면 뭐 한 1년 안에 초등부터 한 중등 정도까지, 아니면 내가 수업하는 거 그때그때 찍어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주시면 일단 아이들이 빠졌을 때 복습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고 해도 전체 큰 문법의 방향성을 원장님이 직강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사실은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아이들이 이탈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동안 학원 운영하면서 선생님이 바뀌어서 그만둘래요라는 그런 사실은 클레임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었나 보면, 첫 번째는 사실 운익이 좋았던 게 맞고요. 두 번째는 큰 틀은 제가 만들었어요. 어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교육의 방향성이라든지 문법 수업을 하되 큰 틀은 제가 만들어서 제가 만든 직강 강의와 정해진 어떤 수업 절차에 따라 수업을 하도록 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수업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일정하게 수업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건요. 사실 수학 개념도 그렇고 문법 개념도 그렇고 아이들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개념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개념은 사실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설명을 들어서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아이 한 명한테만 무한 반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은 많이 보살펴야 되는 다른 아이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 한 명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케어를 하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개발해둔 문법 동영상 강의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그 아이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이제 선생님도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설명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이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서, 그러니까 졸업이 아니죠. 서울 이사를 가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저희 학원을 그만두게 된 학생이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고 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영어 학원을 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는 선생님이 그 문법 강의를 듣고 한 땀 한 땀 필기하는 게 너무 싫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때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던 게 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고, 그리고 정말 내가 공부가 필요했던 순간에 그때 공부했던 게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되었어라는 피드백을 그 학생도 했고, 또 저희 학원을 떠난 친구들은 그 얘기를 다 저한테 해요. 선생님이랑 그때 정말 문법을 그렇게 빡빡하게 공부했던 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찍는 원장님도 힘들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힘들지만, 근데 공부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쉽게 공부하면 빨리 까먹고 내가 이걸 어렵게 공부하면 오래오래 기억해서 내 걸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이제 강사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나는 좀 타격을 겪지 않고 싶다라고 하시면, 원장님께서 첫 번째는 큰 시스템, 교육의 방향성을 잡고 가시는 게 맞고, 프랜차이즈를 사용하시되 프랜차이즈를 전면에 내세우시는 게 아니라 원장님의 어떤 교육 철학과 방향성을 기반으로 원장님만의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함께 이 방향성을 따라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학원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문법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좀 반복해서 편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원장님 직강 강의를 찍어주시면 한번 조금 애를 쓰시면 사실 오래도록 그걸 사용할 수 있고, 선생님들에게도 어떤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어. 왜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뭔가에 선생님하고 접점이 일어나는 거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뭔가 감정적으로 좀 불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두 번, 세 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답답할 수 있고, 아이 입장에서도 나는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자꾸 나한테 친절하지 않게 설명하지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아예 제거되는 거죠. 이게 영어에도 해당이 되고 사실 수학 과목에도 해당이 되고 어떤 개념이 필요한 과목에는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한번 마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원장님들께서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학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